잇. 바로 누워 자기, 군인 자세.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양팔은 몸에 나란히 붙이고 마치 관 속의 시신처럼 천장을 음시하는 자세입니다. 섬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자세는 아마 가장 건강한 수면 방법일 겁니다. 군인 자세는 척추를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뒤틀림도, 구부림도, 이상한 각도도 없습니다. 머리, 목, 등이 일직선을 이루어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만약 아침에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일어나 이유를 몰랐다면 수면 자세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장점은 더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자면 밤새 얼굴이 베개에 짓눌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지속적인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주름을 만듭니다. 바로 누워 자는 사람들은 노화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매끄러움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자세를 실제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자는 것은 코골이에 매우 나쁩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에 의해 혀와 연 조직이 뒤로 쏠려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를 고는 사람이라면 이 자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말 그대로 밤새 호흡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척추와 얼굴에는 좋지만 당신의 배우자를 잠 못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바로 누워 자기, 불가사리 자세. 불가사리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자세의 혼란스러운 사촌격입니다. 여전히 등을 대고 눕지만 이번엔 두 팔을 머리 근처로 올리고 다리를 벌려 마치 침대에서 스노우 엔젤을 만드는 듯한 자세입니다. 척추에 대한 이점은 군인 자세와 유사합니다. 자연스러운 정렬, 압력 감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불가사리 자세는 새로운 문제, 바로 어깨 문제를 추가합니다. 팔을 몇 시간 동안 올린 자세로 유지하면 혈류가 바뀝니다. 어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돌아갑니다. 회전근개 주변의 근육과 힘줄이 눌리게 됩니다. 팔이 저리거나 어깨가 쑤신 채로 자주 깨다 보면 불가사리 자세가 보기만큼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공간 문제도 있습니다. 불가사리 자세로 자는 사람들은 침대 전체를 차지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침대를 같이 쓴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불가사리처럼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15cm 남짓한 매트리스에 매달려 침대 가장자리에서 자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입니다. 코골이 문제는 여전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 입을 벌리는 것이 더해져 아무도 원치 않는 소음 교향곡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는 혼자 자고 어깨가 튼튼하며 다른 사람의 팔처럼 느껴지는 감각으로 깨어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팔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옆으로 누워 자기, 태아 자세. 태아 자세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리고 마치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듯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 자세에는 극도로 편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세가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면 바로 누울 때보다 기도가 더 잘 열립니다. 코골이가 줄어듭니다.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개선됩니다. 좋은 매트리스를 쓴다면 척추도 충분한 지지를 받습니다. 임산부에게 이 자세를 권장하는데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너무 꽉 웅크리는 것이죠. 무릎을 가슴에 바짝 당기고 턱을 숙이면 횡격막을 방해하게 됩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몸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꽉 웅크리는 것은 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척추가 부자연스럽게 둥글게 구부러집니다. 엉덩이와 무릎이 밤새 접혀 있어 아침에 뻣뻣함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느슨하게 웅크리세요. 몸을 경직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마치 충돌에 대비하는 것처럼 다리를 끌어올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부리세요. 7. 옆으로 누워 자기, 통나무 자세. 통나무 자세는 이름처럼 지루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누워 양팔은 아래로, 다리는 곧게 뻗어 몸이 진짜 통나무처럼 뻣뻣한 자세입니다. 웅크리지도 구부리지도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저 직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수면 자세 중 하나입니다.
척추가 일직선으로 정렬됩니다. 등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지지를 받습니다. 내부 장기에 아무런 압박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호흡이 쉽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증상은 바로 누울 때에 비해 상당히 줄어듭니다. 콩나무 자세는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소화계를 돕습니다. 음식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합니다. 위가 식도보다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산 역류가 줄어듭니다. 단점은 팔 저림입니다. 팔을 직접적으로 몇 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 혈류가 차단됩니다. 팔이 죽은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고 손가락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성가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밤새 몸의 한쪽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단단하면 어깨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해결책은 밤 동안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나무 자세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끔씩 몸을 뒤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코, 옆으로 누워 자기, 갈망하는 자세. 갈망하는 자세는 잠결에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보입니다. 옆으로 누워 양팔을 앞으로 쭉 뻗은 모습이 마치 좀비나 잃어버린 연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이 자세에서 척추 정렬은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등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것의 이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코골이 감소, 호흡 개선, 소화 증진. 하지만 앞으로 뻗은 팔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깨 긴장이 큰 문제입니다. 팔이 몇 시간 동안 앞으로 뻗어 있어 어깨 관절을 자연스러운 휴식 위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깨와 등 위쪽 주변의 근육이 긴장됩니다. 아침에 풀어주는데 반나절이 걸리는 뻣뻣함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신경 압박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쪽 팔이 매트리스에 눌립니다. 혈액 흐름이 줄어듭니다. 신경이 압박됩니다. 톡톡 쏘는 듯한 저리는 그 느낌이 아침 기상시에 일상이 됩니다. 갈망하는 자세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약간 제한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기존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이 자세로 잔다면 앞에 베개를 두고 팔을 올려놓아 보세요. 어깨 긴장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유지할 만큼 팔을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조절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6. 왼쪽으로 눕기 vs 오른쪽으로 눕기. 모든 옆으로 눕는 자세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눕는지가 실제로 중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모릅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이 거의 항상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와 췌장은 몸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소화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음식이 장을 더 쉽게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위산 역류도 또 다른 큰 요인입니다. 식도는 위의 오른쪽에서 연결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가 그 연결 지점보다 낮게 위치합니다. 위산이 목구멍에 도달하려면 중력과 싸워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위산이 위로 역류하는 것을 돕습니다. 속쓰림이 악화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왼쪽으로 누워 자면 자궁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의사들은 임신 기간 동안 이 자세를 특별히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소화 및 역류 문제 외에도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간과 폐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최적의 상태는 아닙니다. 예외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 심부전 환자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잘 때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왼쪽으로 누우세요. 당신의 장이 고마워할 겁니다. 7. 엎드려 자기, 자유 낙하 자세. 엎드려 자는 것은 당신의 몸의 최악의 자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이보다 부드럽게 말할 방법이 없네요. 자유 낙하 자세에서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엎드려 양팔은 베개를 감싸거나 밑에 넣고 머리는 한쪽으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척추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에 있습니다. 인간은 8시간 동안 머리를 90도로 돌린 채 자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경추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립니다. 한쪽 근육은 늘어나고 다른 쪽은 압박됩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면 만성 목통증, 두통, 신경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허리 또한 고통받습니다. 엎드려 누우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잃게 됩니다.
몸의 중앙 부분이 매트리스 속으로 가라앉아 지속적인 아치형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요통으로 이어집니다. 호흡 또한 더 어려워집니다.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려 폐의 팽창을 방해합니다. 몸은 밤새 호흡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점은 엎드려 자는 것이 바로 누울 때보다 기도가 더 열려 있어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점이 손상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겁니다. 팟, 베개에 앉고 자기 자세. 어떤 사람들은 베개, 인형 또는 돌돌만 이불 같은 무언가를 껴안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도망갈 것처럼 밤새도록 꽉 껴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서적 안정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 베개를 껴안으면 팔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쪽 팔이 가슴을 가로지르거나 어색하게 늘어뜨려지는 대신 베개 위에서 쉬게 됩니다. 어깨 긴장이 줄어들고 상체가 균형을 유지하여 척추 정렬이 개선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비록 사물과의 접촉일지라도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포옹, 스킨십, 유대감 형성 과정에서 분비되는 것과 동일한 호르몬입니다. 신경계가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잠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혼자 자는 사람들에게 베개를 껴안는 것은 신체적 공백을 채워줍니다. 가슴에 가해지는 압력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모방합니다. 슬프게 들릴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됩니다. 단점은 매우 사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꽉 깨어나서 뻐근한 팔과 함께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두꺼운 베개를 사용하여 어깨 자세를 틀어지게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받치는 주 베개가 아닌 껴안기 적절한 크기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몸을 지지하도록 느슨하게 껴안으세요. 9. 혼합형 수면자. 어떤 사람들은 한 자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 바로 눕기, 옆으로 눕기, 엎드리기를 오가며 끊임없이 자세를 바꿉니다. 이들은 조합형 수면자이며 그들의 몸은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할 겁니다. 밤새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으면 몸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박받는 부위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근육이 경직됩니다. 밤 동안 움직이는 것은 그 압력을 재분배합니다. 이는 손상을 막기 위한 몸의 자가 조절입니다. 혼합형 수면은 여러 자세의 이점을 모두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누워 척추를 정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코를 골기 시작하면 옆으로 돌아 눕고 편안함을 위해 느슨한 태아 자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적응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잦은 자세 변경은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뇌는 그 변화를 조정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깨어납니다. 이러한 미세한 각성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면 주기를 파편화시킵니다. 덜 개운한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약간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끊임없이 뒤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몇 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꾼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매트리스, 해결되지 않은 통증, 또는 몸이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필요할 때 움직이세요. 다만 수면을 체조 연습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10. 상체를 높이고 기울여서 자기. 평평하게 눕는 것이 항상 해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체를 높이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체를 높이고 자는 것은 보통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몸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쐐기형 베개, 각도 조절 침대 또는 단순히 일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머리와 가슴을 위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위산 역류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쉽게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체를 높이면 중력이 위산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은 기울어진 자세로 자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개선됩니다. 높은 각도는 기도를 더 넓게 열어줍니다. 혀와 연조직이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밤새 호흡이 더 쉬워집니다. 상체를 높이고 누우면 코막힘이 더 빨리 해소됩니다. 감기에 걸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평하게 누우면 코가 더 심하게 막힌다는 것을 압니다. 기울여 자면 부비동의 분비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비스듬한 각도로 자는 것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 동안 미끄러져 내려와 결국 평평하게 누운 채로 깨기도 합니다.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허리에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에서는 상체를 높이고 자는 것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치료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고의 수면 자세가 수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1. 반쯤 엎드려 자기, 홍학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의 변형으로 반쯤 엎드린 자세가 있습니다.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엎드리지만 한쪽 무릎을 허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팔은 베개 밑에 넣고 머리는 한쪽으로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를 홍학 자세 또는 캡틴 모건 자세라고 농담처럼 부릅니다. 이 자세는 엉덩이에 놀랍도록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한쪽 다리를 올림으로써 완전히 엎드리는 것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불균형을 만듭니다. 골반이 몇 시간 동안 뒤틀려 있습니다. 척추가 더 이상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좌골신경통이나 만성 고관절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즉각적인 편안함과 장기적인 고통을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12. 바로 누워 자기, 뱀파이어 자세. 군인 자세의 더 으스스한 버전이 뱀파이어 자세입니다. 바로 눕지만 양손을 교차시켜 가슴이나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마치 안치된 미라처럼 보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자세는 사실 훌륭합니다. 가슴 위에 손을 두면 팔이 무의식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깨 관절을 완전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팔의 무게가 가슴을 눌러 약간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평소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로 잘 때 엄청난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치 스스로를 껴안는 것처럼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다만 한밤중에 당신을 우연히 본 사람에게는 좀 섬뜩하게 보일 뿐입니다. 13. 바로 눕기와 가위 눌림 현상. 바로 누워 자는 자세에는 과학이 잘 강조하지 않는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가위 눌림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눕기만 하면 끔찍한 마비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인 중 일부는 목구멍 부위 기관의 이완에서 비롯됩니다. 기도가 약간 막히면 뇌가 갑자기 깨어나도록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렘수면 주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환각과 극심한 공포감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군인 자세가 당신에게 악몽을 가져다 준다면 척추에 대한 이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옆으로 누워보세요. 10C. 회전하며 자기, 통닭구이 자세. 일반적인 혼합형 수면자를 훨씬 뛰어넘는 밤의 세탁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닭구이처럼 끊임없이 회전합니다. 바로 눕기에서 왼쪽으로, 엎드렸다가 오른쪽으로, 끝없는 순환입니다.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는 몸의 모든 지점이 압력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재분배하여 혈액이 다시 순환하도록 몸을 돌려야 합니다. 이 행동은 각기 다른 근육 그룹의 휴식 요구에 부응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이 격렬한 움직임은 몸이 결코 진정으로 꿈나라에 빠져들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한바탕 싸운 것처럼 느슨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팽이처럼 돌고 있다면 당장 당신의 매트리스를 확인해 보세요. 15. 환경 적응,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수면. 때로는 수면 자세가 의지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군대나 혹독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를 잘 압니다. 그들은 도랑 속이나 딱딱한 돌무더기 위에서도 잠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옷을 그대로 입고 환한 불빛 아래서 잠에 빠져듭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을 자장가로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기계의 진동이나 으르렁거리는 파도 소리가 오히려 안전의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요함으로 돌아왔을 때 나타납니다. 익숙한 진동이 없으면 비싸고 편안한 침대가 오히려 그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들의 몸은 혼돈에 너무 적응해서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수면은 환경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익숙함에서 오는 느낌입니다.